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선고일 잡혔습니다. 일단 총평 좀 해주시죠. 어떻게? 예. 그 헌재가 선고일을 잡는 것만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마음을 놔야 되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재 헌재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도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많이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선고일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도감을 표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까지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물론 맞습니다.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판결까지 했다는 건? 이 정도 시간을 끌었으면요 판결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매체하고 지난주에 인터뷰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평일을 열어도 새로 올라가는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 이걸 제가 이제 좀 확인한 정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 당시도 이제 말씀드릴 때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사실상 논의는 끝났다. 요거 하나 두 번째 그래서 판결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완전한 대드락 다 끝났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 서로 물려가지고 이렇게 봤던 건데 전자였던 것인 거였죠.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난주부터 이미 됐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결론은 나 있는 거죠 이미. 그렇다고 이 결론은 만약에 이 판결이 됐으면 앞으로 이틀 동안 바뀔 리는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어. 0.01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판결이?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본인이 아유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했던 의견을 좀 많이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할 수 있는 거고요. 할 수는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지금까지 그 30일 넘게 토론했던 결론을 바꾸겠다. 거의 가능성 없는 거죠. 재판결의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죠. 안에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됐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고 전이기 때문에 내부 의사결정 아니겠습니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박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모든 모시는 분들한테 하도 많은 예측을 뭐 다들 여쭤봐서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몇 대 몇 보십니까? 8대 0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근거로 그런 추론을 하십니까? 5대 3일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된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가처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재 재판관이 만약에 추가될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판결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5대 3일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면 판결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대 3의 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6대 2 또는 뭐 7대 1, 뭐 8대 0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4대 4도 있죠. 4대 4. 4대 4도 있겠는데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급적 시간을 들여서라도 저 전원일치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헌재가 보여왔단 말이에요. 바람직하겠죠.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헌재 입장에서도 그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대 0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6대2나 7대1 가능성도 크게 비중은 두지 않는다. 자, 기각을 쓰는 것 가능합니까? 한두 분이 어떻습니까? 법률가시니까. 이미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한 사건이자 많은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쟁점도 분명하고요. 변론 준비기를 2번 하면서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릴 겸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했던 포고령 특히 그중에 1호가 위헌적인 것이냐. 3번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면서 군대를 국회에 집어넣었느냐. 네 번째는 선관위 군대를 집어넣은 거냐. 다섯 번째가 판사나 정치인들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 중에 어느 하나만 걸려도 사실은 탄핵이 되는 건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들으셨고 그래서요. 사실상 더 따질 게 없는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5개 쟁점
네.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어느 거 하나를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5개 중에. 실제 그렇습니다. 특히 근데, 예. 어제 다른 매체여서 언급하는 게 좀 좋은지 모르겠지만 예. 뭐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12월 3일 당일날 예. 그 투입됐던 예. 장병들이 주고받았던 녹취록 예. 33개가 이미 공개가 됐지 그래서요.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하나 입증 안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뭐 지나고 나면 또 나중에 좀 세월이 지르면 밝혀지겠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들 애를 먹였다고 추정하십니까? 뭔가요? 뭐 제가 이제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예. 절차를 꼼꼼히 따져야 된다라든지 예. 또는 별개의 의견을 뭐 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이유로 선고 시점을 계속 늦춰왔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고 실질적으로 지연이 돼 왔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은 굉장히 명확하고 또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봤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 내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한 2분 또 많으면 한 3분 정도가 이러저러한 절차적 이유 등을 대면서 선고기를 좀 늦춰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틀 동안 판결도 끝났고 자꾸 수정합니까 계속? 뭐 문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판결이 끝났다는 건 결론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은 다 이미 밝혔다. 그래서 그걸 이제 취합하고 문구를 다듬는 과정은 있겠죠. 그러면 그 주문 만들고요. 그 설명하고 이런 건 다 합의합니까?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합의를 본다고 보시면 한 문장 한 문장이요. 그러면 이건 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체를? 그럼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모여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회람해서 정보 이의가 있으면 다시 제출하고 수정하고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정 여부도 다 합의해야 되고요. 물론. 그러니까 문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이제 표현했던 부부분하고 좀 다르다라든지 특히 자신이 쓸 별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읽기도 하니까 다 자기가 손을 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5인이나 6인의 공동 의견인 부분도 내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탄핵 당일이요. 워낙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뭐 가슴 졸여서 못 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앞에 딱 보면 알 수 있나요? 어떠나요?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헬마랑. 뭐 아무래도 이제 하나하나 쟁점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앞에 있는 얘기만 들으신다고 해서 결론을 바로 알 수 있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여러 쟁점들이 해소돼 가면서 흐름이 이렇게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다가 결론으로 이제 주문을 읽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8대 0일 때 말씀이시죠? 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8대 0일 때가 아니라 꼭 뭐 6인이면 6인 의견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 의견을 냈던 분들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사람들 의견을 또 내고 또 별개 의견이 있으면 또 별개 의견을 또 붙여서 얘기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게 돼요. 11시에 발표 시작하면 몇 시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표 형사사건도 1시간 10분 읽었거든요. 그럼 가능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별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고 하면 별개 의견을 쓴 재판관인데 자기 의견 자기가 읽습니다. 그 시간 또 따로 다 별개 의견이 많다면 각자 8분이 다 자기 의견 읽을 수도 있겠군요. 별개 의견 쓴 사람들이 다 자기 의견 읽는 거죠. 또 길면 길게 읽어야 되고요. 길면 길게 읽어야 되고요. 그렇군요. 왠지 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 의견이라 할지라도 좀 많이 달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왠지 그런 느낌. 이쪽도 꾸짖고 저쪽도 꾸짖고.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래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당 반응과 대통령실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당은 뭐 결과에 승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이제 수차례 했던 반응이라서 새로울 건 없는데 다만 걱정은 지금까지 보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던 건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니까 속히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계속 무시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따르라고 하니까 참 이게 저희가 입장에서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히려 승복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될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도 현재까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또 불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승복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물론 어떤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뭐 제 주변에 있는 기자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이나
그래도 불안하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어떤 아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국민의힘은 승복하자고 자꾸 얘기하고 네. 대통령실은 뭐 차분히 기다리지 언제 자기들이 차분했다고 이번엔 또 너무나 차분하다 이거예요. 네. 미리 뭐 기뜸받은 좋은 소식을 기뜸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5대3 대드락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심지어 권영세 그 의원은 5대3인 거 전제로 더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재판관이 갖고 있는 개인적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판단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대3 기각서를 굉장히 믿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대3이 나오는 거는 이진숙 방통위원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 비춰봤을 때 마은혁 재판관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의 상황이고요. 불가능에 가깝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 인청에서 했던 말들만 놓고 보면은 또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인청 때 했던 말들 잠깐 읽어드리면 그 당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었냐는 말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판사 체포나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정말 반헌법적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계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느냐라는 뭐 그런 질문에 황당하다 뭐 이런 약간의 표현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기각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다면 조한창 재판관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과정에 대한 오해가? 과정에서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설들로 나돌았던?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예단하거나 또는 속 안에서의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추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여튼 결론은 8대0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 얘기로 좀 다시 한덕수 대행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즉 발의되어 있는 소추안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은 제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현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상목 부총리 전 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은혁 대행이 아니라도요. 대행이 아니라도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했던 위헌적 행태는 저는 헌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로 한덕수 현재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 헌재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한덕수 총리 역시 걸어다니는 위원, 살아있는 위원입니다. 이 걸어다니는 위원, 살아있는 위원을 놔두고 용인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추정의 영역이지만요. 한덕수 총리가 여권의 눈치, 여권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했지만 결론이 나오고 나면 굳이 뭐 그거 가지고 버틸 이유가 없으니까 임명을 하게 되면요. 그럼 이제 탄핵에서는 좀 멀어지는 겁니까? 뭐 하자가 뭐 치유됐다, 그 위헌성을 뭐 줄였다라고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다시 한번 그 의원들 간의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논의해야 되는군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만의 행태로도 그 위헌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만의 행태로라도 탄핵은 진행돼야 된다 이 입장이시군요. 어떤 국가기관이 헌재가 결정을 했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비웃듯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어도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국민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을 용인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이 굉장히 뭐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는 의견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수 의견입니까? 지금 민주당 내? 그건 아직 열어봐야 되나요? 뭐 상당히 지금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 전 대행에 대해서 격앙돼 있는 건 맞고요. 근데 판단 자체는 뭐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수냐 소수냐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한덕수 대행을 만약에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대선 관리로서는 좀 불안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나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반헌법적 행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러면 합헌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태도를 계속 보여줄 것인가. 전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공간에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 정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한다면은 권한을 자기가 행사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경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떤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어떤 뭐랄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마저 뭐 노골적으로 거부하니까 대선 날짜도 공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심지어 그런 우려까지 만화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거는 진짜 걸어다니는 위헌이죠. 살아있는 위헌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없는 김에 내가 대통령 할게요. 이 얘기는. 이런 사람은 진짜 만약에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면 반드시 즉각 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겠죠.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방금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화적 상황까지도 저희가 상상을 해야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펼쳐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땐 진짜 단호한 게 필요합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까지인데요. 그 이후에 후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몫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설명을 드려왔는데 대통령 몫을 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장 몫이나 국회 몫은 책무로서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황교안 대행 시절에 대통령 몫은 임명하지 않았고요. 대법원장 추천 몫은 임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를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명은 일단 공석으로 하고 새 정부가 만들어지면 그때 임명을 해야 된다. 이 입장이시죠?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명 덜컥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국회에서는 뭐 인사청문회를 안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사용하겠죠. 그건 기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끝내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또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또 다른 또 위헌 상태를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위를 반복할 것 같다는 상상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덕수 총리의 위상이에요. 걸어다니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걸어다니는 위헌은 빨리 정리하는 게 우리 헌법 질서에는 맞다. 뭐 민주당내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하는 분들은 그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둘을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해도 그 밑에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뭐 현재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다 차 있다라는 한계가 있긴 있는데요. 또 뭐 권한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보조직법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뭐 국정 혼란이 클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하면 이거 물론 박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개별로 다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이미 현재가 그런 탄핵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 행사고 오히려 그렇게 위법하고 위헌한 소지가 있으면 탄핵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그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만화적인 상황까지 상상해가면서 헌법은 계속 짓밟히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상법 개정안 거부권은 빨리빨리 행사했습니다. 진짜 상법 개정안도 진짜 답답한데요. 이 정부의 금감원장도 자기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직을 거셨습니까? 그분 혹시 오늘? 뭐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도 예전에는 이런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이건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자의적인 거죠. 근데 올림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기업들의 우려를 전제로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와 금융을 책임지는 수장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법리와 법무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거부하니까 참 재밌는 거죠. 한덕수 총리는 기업의 입김을 받아서 그렇다고 추정하시는 건가요? 뭐 얼마 전에 회동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 회동의 당사자였던 사람들도 이 상법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오히려 이런 법제가 안 거쳐짐으로써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저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바짝 올랐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